11장 3절 극대와 극소의 응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미분편에서 배웠던 극대와 극소의 개념을 경제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입을 극대화시키는 산출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산출량은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등등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극대 문제가 경제 분야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도함수를 이용해서 1개 도함수를 0이라 놓고 풀고, 그리고 2개 도함수가 음수가 되면 그런 점에서 극대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마찬가지로 1개 도함수가 0이 되는 점, 그리고 그 점에서 2개 도함수가 양수라면 그런 점에서 극소화된다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분법에서 배웠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등을 이용해서 우리는 경제 분야의 다양한 극대값을 구하는 문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제 4번의 문제를 살펴볼까요? 수요 곡선이 다음과 같이 Q에 관한 1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총 비용 함수가 이와 같이 Q에 관한 2차 함수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이윤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산출량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1번 문제고요. 2번은 총 수입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산출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물건을 판매했을 때 얻는 총 수입이 있겠죠. 총 수입에다가 그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총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총 비용을 빼면은 어떤 물건을 판매했을 때 얻는 총 수입에다가, 그리고 총 비용, 그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 인건비라든가 물류 비용 등등 재료값 등등을 다 뺐을 때 이 차익이 바로 이윤이 되잖아요. 이 이윤을 극대화시킨다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그럼 이것을 수식관계로 써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윤을 우리 책에서는 파이라고 표시를 했네요. 똑같이 기호를 파이로 맞춰서 써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수입이라는 것은 여기 보다시피 수요 곡선이 주어져 있잖아요. 어떤 물건을 산출했을 때 그 산출된 물건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총 수입은 그러면 Q개의 물건을 판매했을 때 각각의 물건의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PQ가 총 수입에 해당돼요. 그리고 이제 총 비용은 자, 토탈 코스트에서 TC예요. 이 TCQ예요. 자, 이제 그러면 PQ니까 자, 수요 곡선이 K-AQ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산출량 Q를 곱하면 PQ가 곧 총 수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토탈 코스트는 여기 문제에서 주어졌던 것처럼 B0 플러스 B1 Q 플러스 B2 Q의 제곱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이 이윤인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KQ-AQ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B0 플러스 B1Q B2Q의 제곱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이윤을 극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개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모두 찾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점에서 2개 도함수가 음수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한 번 미분해서 0이 되고 두 번 미분해서 음이 된다면 그 점에서 곧 극대를 갖는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파이를 Q에 대해서 미분해 보도록 할까요? 자, 얘네들을 미분하니까 K-2AQ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괄호 부분을 미분하니까 B0 미분하면 제로, 상수니까 제로가 되고요. 요거 미분하면 B1, 그리고 요거 미분하면 플러스 2BQ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한 번 미분한 것을 0이라 놓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Q가 있고 여기도 Q가 있습니다. Q로 묶어내려고 하는데요. 마이너스 2A가 공통이군요. 마이너스 2A 묶어놓으면 A 플러스 B, 그리고 B2죠. 여기 B2입니다. A 플러스 B2, 자, 마이너스 2가 공통이라서 바깥으로 묶어낸 것 뿐이고요. A, 그리고 마이너스 묶어냈으니까 플러스 B2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Q,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나머지는 K-B1, K-B1 이퀄 0 이와 같이 됐습니다. 얘를 우변으로 이완해서 다시 정돈을 해보니까 Q는 2A 플러스 B2 분의 K-B1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것을 일단 Q 스타라 놔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2개 도함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윤을 산출량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해 보도록 하죠. 자, 이걸 다시 한번 Q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이너스 2B2 이렇게 되죠.
Q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2를 묶어내니까 A 플러스 B2가 되는데요. 자, 문제에서 K, A, B0, B1, B2 모두 다 양수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양수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얘네들은 Q스타라는 점에서 바로 극대를 갖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Q스타에서 극대를 갖습니다. 극대 값을 갖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산출량 Q스타를 결정하셨을 때 산출량은 이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산출량이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총 수입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산출량을 마저 구해본 다음에 교재에 보면 그림이 있거든요. 그 그림을 좀 더 부연 설명하도록 할게요. 총 수입을 극대화시킨다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총 수입은 여기 보다시피 총 수입은 토탈 레비뉴잖아요. 근데 요 총 수입을 극대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따라서 이제 마지널 레비뉴를 계산합니다. 이것은 TR을 Q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잖아요. 자, 이제 TR은 여기 있습니다. 얘가 지금 총 수입이거든요. 예, 총 비용은 TC가 되고요. 자, 이제 TR은 곧 이거와 같고 얘는 다시 쓰면 이거잖아요. 자, 이것이 TR의 모양인데요. 이것을 Q에 대해서 미분하시오라는 얘기잖아요. KQ-AQ의 제곱이에요. Q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K-2AQ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한계 수입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우리는 총 수입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산출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얘를 제로 놓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넘기고 나눠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되는 산출량을 Q 해시로 표시하자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Q 해시를 표시한다면 넘기고 나눠버렸습니다. 2A분의 K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계도 함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 번 더 미분합니다. DQ의 제곱을 계산하죠. 자, 이제 얘를 Q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A고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2A 음수예요. 자, 따라서 이제 이 Q 햇에서 보다시피 총 수입이 극대화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4번의 문제는 각각 요 Q스타에서 이윤이 극대화되고요. 그 다음에 요 Q햇에서 총 수입이 극대화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면 이 내용에 관한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을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P 수요 곡선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는 Q 산출량을 나타낸다고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수요 곡선 P는 이퀄 K-AQ라고 불려지는 이 수요 곡선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얘는 P가 세로축에 있고요. Q가 가로축에 있으니까 마치 P가 종속 변수, Q가 독립 변수인 것처럼 생각한다면은 K는 Y절편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A는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음수잖아요. 그래서 Y절편 K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P가 0이 되는 점을 찾아봐요. P가 0이 되는 점을 놓고 보면 이걸 0이라 놓고 풀면 넘겨 나눠버리니까 Q는 넘겨 나눠버렸습니다. A분의 K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는 여기 수평축 어딘가를 지나는 점을 찾아보니까 자,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직선이 있잖아요. 1차함수예요. 이렇게 1차함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얘가 바로 수요 곡선을 나타내는 P는 이퀄 K-AQ가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수요 곡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자, 총 수입에 대해서 얘를 미분한 것이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미분한 이것이 총 수입을 미분한 것이 보다시피 한계 수입이잖아요. 여기 한계 수입, 여기 계산해 놓은 거 똑같습니다. 여기 한계 수입. 자, 이제 이 한계 수입을 잘 들여다보면 얘도 Y절편은 똑같이 K가 되고 그 대신에 기울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한계 수입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파란색으로 얘를 표시한다면은 자, 이제 Y절편은 똑같아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여기다 놓고 풀 때 넘겨 나눠버리니까 자, 여기
Q축을 통과하는 점이 2A분의 K예요. 이거 A분의 K죠. 이걸 다시 반으로 나누면 되니까 여기네요. 여기가 2A분의 K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요 점을 통과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한계 수입은 Q에 관한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주어집니다.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이 바로 총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점은 요 점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점에서의 함수값을 생각해 볼게요. 여기다 대입을 해봅니다. 우리는 Q점의 좌표를 2A분의 K를 대입했을 때 P점의 좌표를 계산해 보면 여기다 따로 계산해 볼게요. K-A, 2A분의 K와 같이 됐으니까 이거 A 소거되고 K-2분의 K니까 2분의 K가 되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요 점이 바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총 수입이 극대화되는 그런 점이 요 점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문제에서 얘기했던 Q 해시였어요. 총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산출량은 여기였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볼까요? 우리는 이 TR을 도함수 구하면 이게 MR이잖아요. MR. 자, 이제 MR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총 수입이고 얘는 한계 수입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총 비용이었고 얘를 미분한 이 모양은 도함수를 구한 것이 요거잖아요. 도함수를 구한 얘는 총 비용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한 것을 한계 비용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MC 이렇게 표시합니다. 마지널 코스트예요. 자, 이제 한계 수입하고 그리고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 이걸 이퀄 여기다 놓고 풀었으니까 넘기면 같아지는 점이잖아요. 그 같아지는 점이 바로 Q스타고 그렇게 되는 점에서 이윤이 극대화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Q스타 점은 어디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곧 우리가 하나하나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이윤이 극대화되는 값은 요 안에 있습니다. 요 안에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 있는 점인데요. 이것을 Q스타라 놓겠습니다. Q스타. 자, 이제 그러면 여기가 이제 Q스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식에다 대입한 것은 P스타라 놓겠습니다. 요 수요 곡선 위에다 대입한 것은 P스타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요 파란색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바로 한계 수입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얘는 한계 비용이에요. 한계 비용하고 한계 수입이 만나는 점에 위치가 Q스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하고 만나는 점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교재에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얘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MC 곡선입니다. MC, 즉 B1 플러스 E, B2Q 이렇게 돼요. 이거는 B1과 B2가 모두 다 양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기울기가 양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Y절편 B1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만나는 이 교점에 좌표에서 이 산출량은 Q스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이계도함수가 음수였고 그래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점이 여기가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책 그 다음 페이지인가 넘겨보면 이런 모양의 그림이 하나 더 있죠.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좀 더 부연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여전히 P 수요곡선을 나타내고요. 자, 이쪽 축은 이 가로축은 바로 PQ를 나타냅니다. PQ. 다시 말해서 PQ니까 총수입이에요. 총수입. 자, 이제 TR을 표시하는 식이에요. 자, 우리는 총수입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산출량 Q 햇을 생각해 봤는데 아까 그것이 2A분의 K였었잖아요. 자, 여기거든요. 그럼 이제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제 여기가 바로 총수입이에요. 총수입을 극대화시키는 값은 자, 여기가 여기 Q 햇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요 점에서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요 가격이 낮춰질 때 이 TR은 이게 총수입이에요. 총수입은 극대화되거든요. 이 Q 햇이라는 지점에서 극대화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걸 계산할 때 자, 여기를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가격 P가 결정되어 있을 때 얘네들은 요 점일 때 바로 총수입이 극대화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Q 햇에서
총 수입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확인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다시피 총 수입을 나타내는 축이에요. 이렇게 배가 볼록 부른 이 여기 최고 정점, 여기가 바로 총 수입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고 그때의 가격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해할 수 있겠죠. Q 해세에서의 가격을 P 해시라 표시한다면 요 가격일 때가 그 회사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 팔았을 때 총 수입이 극대화되는 지점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 같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지워볼까요? 우리는 앞에서 이 한계 수입 MR은 앞전에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MR은 한계 수입은 수요 함수 P하고 1-2D분의 1. 자, 이렇게 이거 탄력도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전에 공부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식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이 식에서 자, 총 수입이 극대화되는 것은 앞서 우리가 확인해 본 것처럼 총 수입이 극대화되는 것은 보세요. MR을 0이라 놓고 푼 거잖아요. 한계 수입을 0이라 놓고 푼 거예요. 그래서 MR을 0이라 놓고 풀었거든요. 그럼 MR이 0이다라는 것은 이게 0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가 총 수입을 극대화되는 점을 찾기 위해서 MR을 0이라 놓고 풀었으니까요. 자, 그럼 MR이 제로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는 수요 곡선이니까 이거는 양수예요. 그럼 결국 이게 0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이것은 ED가 1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ED가 1이 되는 점에서 이 총 수입이 극대화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 지점이 곧 ED가 극대화되는 그러니까 즉 이 탄력도가 1이 되는 점을 나타냅니다는 얘기예요. 자, 요 지점에서 ED가 1이 나옵니다. 자, 실제로 그러한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점에서 정말로 이 탄력도가 1이 나오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죠. 이 D는 마이너스 DQ DP분의 DQ DP 그리고 여기는 Q분의 P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요 식을 계산해 보면 우선 DQ DP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DQ DP는 이거는 한 번 더 씁시다. 이건 역함수 미법을 이용해서 여기 DQ DP는 DP DQ의 역수잖아요. 왜 이렇게 계산하냐면 지금 보다시피 P가 Q만의 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이 좋게 DP, DQ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A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A분의 1이군요. 이게 마이너스 A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1. 얘가 마이너스 A분의 1인데 앞에 마이너스 했으니까 플러스 A분의 1이 됐죠.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요 지점에서 탄력도가 1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Q 2A분의 K를 대입해 보려고 합니다. Q는 2A분의 K예요. 요 점을 대입하는 거예요. 요 점에서 정말로 탄력도가 1이 나오는가를 확인해 볼 생각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P죠. P는 여기 보다시피 수요 곡선입니다. K-A 그리고 Q 대신에 역시 2A분의 K를 대입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정돈을 할 생각입니다. 얘를 정돈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선은 이 식을 계산해 보면 이건 약분됐죠. 이거는 K-2분의 K가 되니까 여기는 앞에 A분의 1 있고요. 분자는 K-2분의 K니까 2분의 K예요. 여기도 2A분의 K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2A분의 K, 2A분의 K 소거되고요. 내항분의 외항 올라갔어요. A하고 A분의 1 이것도 서로 소거되는군요. 그래서 다 계산한 것이 1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점에서 직접적으로 탄력도를 계산해 본 결과 그 점에서 탄력도를 계산하니까 1이 맞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Q스타는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Q스타는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이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의 탄력도는 과연 얼마가 될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 지점에서의 탄력도를 계산합니다. 즉 요 사이, 다시 말해서 이 Q가 2A분의 K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탄력도 그리고 Q가 2A분의 K하고 A분의 K 사이에서의 탄력도를 서로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결론을 미리 말한다면 이 범위 안에 있는 지점에서의 탄력도는 이 D는 1보다 크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범위 안에서의 탄력도는 얘네들은 이 D가 1보다 작아요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탄력도가 1보다 크면 당연히 여기가 1보다 작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1보다 크고 1이니까 1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요 Q 스타 요 지점에서 탄력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요 지점에서 탄력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거 좀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 D를 계산하는데요. 마찬가지로 DQ, DP, 그리고 Q분의 P잖아요. 자, 이걸 계산을 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요 지점에 있다라고 보고서 이제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요 지점에 있는 경우에요. 자, 이제 DQ, DP를 계산합니다. DQ, DP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앞서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얘네들을 이제 요걸로 이제 이렇게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표현해서 요 영역에서는 ED가 즉 탄력도가 1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일 생각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를 원점이라 보고요. 자, 요 지점은 지금 K로 돼 있고요. 여기를 그냥 편에서 A라 놓겠습니다. 요 지점을 그냥 C가 되는 지점이라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지우고, 자, 요 지점을 점을 하나 표시합시다. A, 그리고 요 지점을 그냥 편의상 아무거나 씁시다. B라 놓겠습니다. B라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B라 놓읍시다. AC, 여기를 B라 놓고,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그냥 A, B, C라 놓고요. 그리고 여기는 D라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은 DQ, DP잖아요. DQ, DP, 기울기를 나타내잖아요. DQ, DP니까 결과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울기를 계산할 겁니다. 이거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DP, DQ의 역수꼴이잖아요. 이건 직선이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 DP, DQ, 그러니까 DQ분의 DP가 되는데요. 그걸 역수를 취해야 되잖아요. DP, DQ의 역수인데 요거는 자, 이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인데요. 이건 직선이니까 결과적으로 평균 변화율하고 순간 변화율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걸 계산할 때 DP, DQ, 여기가 P고 여기가 Q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분의 이거예요. 이것분의 이거에 역수를 취했으니까 이것분의 이거라 쓰면 되겠네요. OK분의 OC.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OK분의 OC가 됩니다. 자, 그리고 Q분의 P를 계산하는데요. 자, 이제 Q분의 P, 이것분의 이걸 계산하면 되죠. 이거 OD분의 BD예요. OD분의 BD를 계산하면 돼요. Q분의 P잖아요. QP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이것 대 이거는 앞에 요거였어요. 그런데 이거 잘 보세요.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거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의 닮은 꼴이잖아요.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요 길이 대 요 길이와 같죠. 즉 처음에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계산했는데 이번엔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BD분의 CD예요. 이거 서로 소거되죠. 그래서 OD분의 CD가 돼요. OD는 여기군요. OD 그리고 CD는 여기잖아요. 이것 대 이거란 얘기인데요. 이거 잘 보세요. 요거 닮은 비가 성립하잖아요. 이것 대 이거는 이 길이 대 이 길이와 같죠. 그러니까 BK. 그러니까 이 길이 대 밑에다 써야 되는군요.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요 길이 대 요 길이와 같은 거잖아요. BK 대 CB의 BC.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이 길이보다는 이 길이가 더 크잖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정 가운데였으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지는 점이 A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Q스타가 이쪽에 있었을 때 결과적으로 B가 K하고 A 중간에 어딘가 있어요. 그러니까 BC의 길이가 이 길이보다 당연히 길죠. 그러니까 얘는 1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얘가 1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점에서 요 안에 있는 산출량에 대해서는 탄력도가 1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탄력도가 1보다 큰 거고요. 탄력도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앞에서 배웠던 거랑 잘 비교해 보세요. 이 그림하고 잘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가격이 내려가면, 잘 보세요. 이게 P축이잖아요. 가격이 내려가면 매출이 증가하니까 수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탄력도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가격이 내려가면 매출이 증가하니까 수입은 증대되잖아요. 그래서 이 현상하고 잘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탄력도가 1보다 작게 되는 경우라면은 가격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서 이게 탄력도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가격이 내려가도 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탄력도와 수입의 개념하고 이 그림이 잘 어우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제 4번의 뜻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림을 잘 이해를 하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뭐 이런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고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제 4번의 문제 뜻 충분히 이해했으면 이제 이어서 예제 5번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번은 총 비용 함수가 토탈 코스트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여기 보면은 AC잖아요. AC는 평균 비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균 비용이 극소화되는 산출량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자, 평균 비용은 총 비용을 그 다음에 총 산출량으로 나눠버린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TC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Q로 나눠볼까요? A0 플러스 A1 Q 플러스 A2 Q의 제곱이 같이 됐죠. 자, 이제 이것을 정돈해 보도록 할게요. Q분의 A0 플러스 A1 그리고 A2 Q 이렇게 됐죠. 이렇게 나눈 것 뿐입니다. 자, 이제 이 AC가 극소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산출량을 구하시라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극소를 계산하려면 우리는 얘를 미분한 값이 0이다라고 놓고 봤을 때 또 그 점에서 이계도함수가 양수가 되는지를 확인해 봄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미분해서 0이 되고 그 점에서 두 번 미분해서 음이면 극대가 되고요. 한 번 미분해서 0이고 그 점 두 번 미분해서 양수가 되면 그 점에서 극소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 원리를 쓰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평균 비용이 극소화되는 산출량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마이너스 Q의 제곱분의 A0가 되고 이거 미분하면 0, 이거 미분하니까 A2와 같이 됐습니다. 이것을 0이라 놓고 풀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넘기면 Q의 제곱분의 A0 이퀄 A2가 되고, 자, 이제 이렇게 자리 바꿔하면 A2분의 A0 이것이 Q의 제곱이 됐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이거 양변에 루트를 씌워버리면 되죠. 이건 산출량이 양수예요. 그리고 A0, A2 전부 다 양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마이너스는 나올 리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산출량을 Q스타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Q스타는 결과적으로 루트 A2분의 A0 또는 이제 아니면 교재처럼 전체 2분의 1을 그렇게 써도 됩니다. 자, 이제 산출량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우리는 이계도함수가 이 점에서 양수가 되는지를 확인해야만 최종적으로 극소화되는 산출량이 얘가 맞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마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미분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한 번 더 미분해 봅니다. Q에 대해서 또 미분하면, 이거 미분하면 제로죠. 자, 이제 요걸 미분하는데요. 미분하기 좋게 A0 그리고 Q에 마이너스 2세나 놓게요. 지수로 바꿔놓으면 미분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잖아요.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내려와서 2배 A0, 2배 A0 그리고 Q에 마이너스 3승, 즉 Q의 3승분의 2A0예요. 근데 여기 보다시피 Q도 산출량이니까 양수고요. 나머지 다 양수니까 이거 전체가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번 미분해서 0이 되고 그 점에서 두 번 미분한 것이 양수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Q스타에서 바로 평균 비용이 극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출량을 이제 주제에 따라서 하나하나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총 수입이 극대화되기 위한 산출량을 얼마만큼을 산출해야 되는지, 총 이윤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보다시피 평균 비용을 최소화시키려면
산출량을 얼마만큼을 산출해야 되는지, 생산량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등을 이렇게 수리적으로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경제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좋은 이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경제 수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그냥 감으로 계산했었는데 시행착오도 많았겠죠. 재고 물량도 많이 남았을 것이고, 그러나 오늘날은 이렇게 각 회사마다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재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생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잘 알아둔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지는 몰라도 적어도 뭐 생산 관리나 재고 관리 같은 걸 할 때도 이렇게 수리적으로 잘 계산해서 극대화되거나 극소화되는 것을 찾는 것을 알고 있다면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잘 배워두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학문입니다. 아주 실용적인 학문이에요. 자, 이제 예제 5번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총 비용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한계 비용이 극소화되는 생산량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 한계 비용이라는 것은 총 비용을 미분한 것이 한계 비용인데 그것이 극소화되는 생산량을 구해보자 라는 얘기잖아요. 자, 예제 6번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TC가 A0 플러스 A1Q 마이너스 A2Q의 제곱 플러스 A3Q의 3승입니다. 자, 여기에서 얘네들 전부 다 양수고요.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는 뜻이고 한계 비용이 극소화되는 생산량이라 했으니까 자, 한계 비용 마지널 코스트는 바로 이걸 미분한 것을 말하잖아요. DDQ예요. TC를 미분한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이걸 Q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 A1 마이너스 2배 A2Q 플러스 얘를 미분하니까 3A3 그리고 Q의 제곱이에요. 자, 이것이 한계 비용인데 이 한계 비용이 극소화되기를 원하죠. 그럼 이거를 다시 미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계 비용을 Q에 대해서 미분을 시도를 하죠. 자, Q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A2 플러스 여기 제곱이죠. 2, 3은 6, A3, Q의 1승 이렇게 돼요. 자, 이것을 여기다 놓고 풀겠습니다. 자, 이 식에서 그렇게 되는 생산량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생산량 Q를 계산합니다. 넘겨 나눠버리면 되죠. 넘겨 나눠버리는데 이거 약분되니까 이게 3이에요. 그래서 넘어가서 플러스 A2, 3A3로 나눈 꼴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는 생산량을 그냥 앞에서 했던 것처럼 Q스타로 나와봅시다. 자, 이제 3A3A2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이 점은 그냥 한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 비용이 극소화되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두 번 미분한 것이 양수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되죠. 한 번 더 미분해 봅니다. 자, 얘를 한 번 더 미분합니다. 자, Q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니까 이거 상수니까 제로가 되고요. 이거 미분하니까 6A3예요. 당연히 양수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이 Q스타에서 한계 비용이 요거일 때 이 값에서 한계 비용이 MC가 극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예제 4번, 5번, 6번을 통해서 극대 그리고 극소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